대표님 스타일이구나. 바로 갑시다. 약간, 네. 시작할 때마다. 시작했어. 약간 락 스피릿 있지 않으세요? 우리의 사랑을 볼 수 없을 테니 울지 말아요. 이제야 나는 알겠으니 날 사랑하던 그때는 이미 없다는 걸. 세월 지나도 난 후회하지 않아. 이 밤 지나면 이제 난야 울지마. Don't cry.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거야. 반갑습니다. 비말에 조심해야 돼. 이말 이렇게 힘없게 반갑습니다 하신 거 처음 아닌가요? 그렇죠. 침 튀면 안 되니까. 예. 153번째 부동산 경매 초보가 보수되기. 152번째. 세 번째. 162번째. 네. 162번째는 우리 조금 전에 했어요. 예. 모이기가 쉽지 않아서, 연이어서 전혀 다른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시작합니다. 네. 황금선 어디 바쁘다고 갔어요. 162번째 방송에서 한 명만 빠지고 네 분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우리 미녀님. 네. 멀리 분당에서 온 분당 미녀입니다. 네. 반가워요. 반응이 안 좋네요. 원래 163번째 방송은 부산 미녀를 모셔가지고 분당 미녀가 진짜 미녀인지 의견을 들어보고자 했는데 우리가 연속 2회 방송하는 관계로 그런 배틀 기회를 놓쳤습니다. 164번째 방송에서는 필히 부산 미녀를 모셔서 의견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네. 그렇다고 하네요. 이생 나와주셨어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준영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로나 얘기는 더 이상 하지 말고,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우리 이생한테 계속 이제 문자 오고 그래요. 팬들이 많아요. 자, 전세권과 임차권. 이게 늘 들으면서도 헷갈리고, 그러면서도 고수들도 실수해요. 예. 저도 아리까리한 부분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참에 완벽 정리. 절대 안 헷갈리도록. 입찰 보증금을 떼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사례 두 건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 일단 사건 번호를 먼저 불러드릴게요. 미리 준비를 하시라고 청취자분들이. 2017 타경 1355 물건번호 1번 부산 진구 전포동 오피스텔입니다. 이게 기각된 사건이에요. 요 사건 하나 하고, 그리고 2019 타경 10179 물건번호 2번 요거는 4월 23일 앞으로 이번 달에 경매가 있을 예정이에요. 요 두 사건 가지고
전세권, 임차권에 대한 얘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전세권하고 임차권의 개요를 한번 설명을 해주시죠. 전세권은 뭐고 임차권은 뭐냐? 똑같이 남은 집 빌리는 거잖아. 그렇죠. 우선은 이제 전세권은 물권의 일종이에요. 남의 물건을 그냥 쓰다가 그 전세 기간이 끝나면 남의 물건을 쓸 때 그냥 쓰는 게 아니고 전세금을 맡겨두고 남의 물건을 쓰다가 이 쓰는 기간이 다 끝나면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 만약에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이 부동산을 경매 붙여서 매각대금으로부터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전세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는 물권이 전세권이에요. 이 후순위보다. 그렇지. 그게 이제 물권이기 때문에 이 전세권의 효력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다 주장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후순위 권리자들에 대해서는 다 주장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임차권은 그냥 채권이에요, 채권. 근데 그 채권은 채무자에게만, 임대인에게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게 원칙이나, 주택 임차권의 경우에, 주택 임차인의 지위를 좀 강화하기 위해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에서 특별한 보호 장치를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가 대항력을 취득할 수 있는 요건을 좀 갖춰서,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그 임차권의 효력을 임대인이 아닌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하나. 그 다음에 전입하고 임대차 계약 증서의 확정일자를 받으면 그러면 나중에 그 주택이 경매되었을 때 그 주택하고 대지 매각대금으로부터 전세금을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권리를 부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채권인데도 불구하고 물권적인 성격을 좀 가미시켜가지고 그렇죠. 네. 아주 강화된 채권 뭐 이렇게 보면 됩니까? 그렇죠. 물권화된 채권? 이렇게. 근데 주택 임차인이 전세권 등기를 하고 주택 임차권의 대항력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럴 경우가 지금 문제된 케이스를 두 건 뽑아왔어요, 우리가. 예, 그런 경우에는 이 주택 임차인은 지위를 이중적으로 가지는 거예요. 전세권자의 지위도 가지고 있고 주택 임차인의 지위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자, 자기의 그런데, 자, 그 말씀 전에 우리 청취자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전세 산다라고 할 때 그 전세는, 좀 다른 의미죠. 그렇죠. 전세권, 건재당에, 등기부에 등기된 전세권하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채권적 전세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니까, 그렇죠. 그 부분을 좀 헷갈리지 말았으면 좋겠다. 예. 그러니까 전세권은 전세권 설정 계약을 하고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야 돼요. 등기부에. 등기부에. 등기부에 박아 넣지 않는 전세권은 엄밀한 의미에서 말하는 우리 전세권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월세 산다, 전세 산다 이럴 때 그 전세는 그 사는 사람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는 게 아니라 매달 주는 사용료가 없다. 그런 의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전세권이 아니고 그냥 임차권이에요. 이걸 이제 채권적 전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그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매달 월세도 주기로 했어. 그렇지만 보증금 확보를 위해서 전세권 등기를 해두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죠. 그죠? 이러는 경우를 이렇게 되면 이제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의 전세권은 아니에요. 월차인. 그렇지. 원래 전세에서는 매달 주는 사용료라는 게 없어요. 그렇죠. 근데 월세를 주면서 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그 전세권 등기 자체를 죄송합니다. 전세권 등기 자체를 무효의 등기라고 보지 않아요. 전세권 등기는 유효한 등기가 돼요. 어느 범위에서? 보증금 채권을 담보하는 범위에서 효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 만약에 이렇게 이제 전세권자의 지위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의 지위를 같이 가지고 있게 되면은
이 두 지위에 따라서 권리를 행사를 할 수가 있어요. 두 지위에 따라서. 두 지위를 자기가 아무거나 지 편한 대로 입맛대로 그렇죠. 골라가지고. 그래서 우리 지금 예시되고 있는 2017 타경 1355 이 건의 경우에는 지금 전세권 설정 등기가 되어져 있어요. 그렇죠. 양 땡땡 씨 이름으로 전세권 등기가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현재 거주를 하고 있고 전입도 받았고 확정일자도 있어요. 그죠? 그리고 소액 임차인에 해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면서 동시에 전세권자인 거죠. 그렇죠. 전세권자이면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부동산에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을 했어요. 네. 그죠? 네. 임의경매를 신청을 했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전세권자 지금 선순위 전세권자이자 임차인은 임차인으로서는 배당 요구를 했어요. 임차인으로서는 배당 요구를 했으니까 매각 대금으로부터 우선 배당을 받을 수는 있을 거예요. 근데 임차인으로서 배당을 했다 하더라도 전세권자로서의 배당은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순위 전세권은 이 배당 요구를 해야지만 소멸합니다. 전세권자로서의 배당 요구가 있어야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양땡땡 씨는 배당 요구일이 17년 3월 30일인데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를 했다라는 것만 나오지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했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아요. 매각 물권 명세서는 제가 안 봤어. 매각 물권 명세서나 이런 걸 봐야 되는데, 그렇게까지는 안 나올 텐데,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를 했는지,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했는지. 왜냐하면, 임차인 현황이라고 해서, 현황조사서에, 임차인 현황이라고 해서 임차인이 양땡땡 씨이고, 점유는 주거용 전부고, 전입일 확정일 나오고, 배당 요구 일자도 나와요. 이거는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를 했다는 의미예요. 그죠? 그리고 등기부 현황에 보면은 만약에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했다면 그러면 말소 기준 권리가 뭐가 되느냐면 전세권이 돼요. 근데 이 등기부 현황을 보면 이제 무독션에서 만들어둔 이 자료이기는 하지만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말소 기준 권리가 뭐냐면 근저당권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거 이제 그 배당 요구 내역을 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확인을 해봐야 되기는 하겠지만 이렇게 읽는 게 맞습니다. 그렇죠. 요게 좀 부연 설명을 하자면 2017 타경 1355 물건번호 1번 이 사람이 양땡땡 씨 이분은 전입일이 2015년 12월 21일이에요. 근데 전세권이 없다는 가정하에 보면은 이 똑같은 동명이인이니까 같은 사람이니까 이 건재당 설정일은 2015년 10월 26일이에요. 그러니까 이 건재당보다는 늦어요. 전입일은. 근데 전세권은 이 건재당보다 앞서서 설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계약을 하면서 전입 신고는 나중에 하고 전세권부터 먼저 설정을 하고 그 뒤에 그 집주인이 대출을 받고 그 다음에 전입 신고를 한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임차인으로서는 대항력이 없고 전세권자로서는 선순위 전세권이고 자 이럴 경우에 이제 배당 요구 신청을 했는 걸로 나와요. 근데 이제 전세권자로서 했는지 임차권 했는지 뭐 이거는 더 자세히 뭐 매각 물권 명세서라든지 아니면 현황조사서라든지 뭐 다른 여러 가지 법원 사건 기록을 열람해 봐야 되겠지만 좀 불분명한 것 같이 보여요. 내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럴 경우에 과연 아까 이 선생님 말씀이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 신청했는지 여부 또는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 신청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걸 그러면 확인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자료, 구독션에 나와 있는 자료로는, 그러니까 임차인 현황이라고 해서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차인 현황이라고 해서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를 했다라는 점은 나와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죠? 이건 이제 문건 송달 내역을 보든지, 아니면은, 배당 요구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임차인 현황, 이런 걸 보든지 봐야 될 거예요. 한번 노진희 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중간에 확인 한번 해보시죠. 사건 기록 열람해가지고 예. 요 사건 열람해가지고 문건 송달력 뒤져가지고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 신청했는지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 신청했는지 나왔는지 그거 확인 좀 해주시고요. 자, 어쨌든 지금 현재 이제 그래서 임차인으로서는 대항력이 없고 전세권자로서는 대항력이 있다 이 말이죠, 그죠? 그죠? 똑같이 보증금 5천만 원인데 이게 감정가 8,200짜리가 이게 기각되긴 기각됐지만 한 번, 두 번 유찰되고 4,198만 원일 때, 그러니까 보증금보다 더 낮아진 금액, 최저 매각가가 낮아졌을 때 뭐 어떻게든 뭐 기각으로 경매 절차는 종료가 됐지만 이게 이제 우리 그 카페에 올라온 질문이에요. 예, 카페에 올라온 질문에 답변을 달다가 결국은 뭐 답변을 일생 도움을 받아가 답변을 달아주긴 했는데 아주 특이한 케이스라 가지고 갖고 와봤어요. 그래서 전세권, 임차권 요런 사건들이 비슷한 사건들이 있어서 전세권하고 임차권하고 한번 구분을 해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기억을 하면 돼요. 실체법적으로는, 민법적으로는, 전세권자로서의 배당 요구가 가지는 효과하고,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를 했을 때 가지는 효과가 달라요.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 신청했을 때는 전세권은 무조건 소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변제를 다 못 받아도 소멸하는 겁니다. 자기 보증금 5천만 원 다 못 받더라도.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으로서 대항력과 우선 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를 하면 순위에 따라서 배당을 받을 수는 있는데 자기가 최선순위인데 다 보증금을 전액 배당받지 못했으면은 이때는 임차권의 효력을 또 주장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임차인은 또 대항력이 또 없어. 여기서는 이제 임차권의 대항력이 없단 말이죠. 근저당보다는 후에 확정일자를 전입신고를 했고 난 확정일자는 미리 받았기는 했지만 확정일자 부여받을 때에는 전입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때는 지금 우선순위에서 전입일이 2015년 12월 21일이고 확정일은 15년 8월 21일이에요. 그보다 4개월이 빠르죠. 그죠? 네. 그러면 그러니까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날에는 대항력을 아직 갖추지 못했어요. 그러겠죠. 그럼 대항력을 취득한 날짜가 언제가 되느냐 하면은 2015년 12월 22일이 돼요. 그렇습니다. 이게 12월 22일이 우열 결정 기준일이 돼요. 그럼 이제 근저당 설정일은 15년 10월 26일이기 때문에 근저당보다도 후순위가 돼버립니다. 그러면 근저당권자의 채권액이 5천만 원인데 5천만 원 배당이 다 되고 남은 금액에서 임차 보증금이 배당이 이루어질 거예요. 그럼 이제 이 배당을 다 못 받았다. 그러면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느냐? 대항력을 주장하지 못해요.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의 대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신에 전세권자로서의 지위는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그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안 했기 때문에 낙찰자는 전세권 설정자 지위를 인수를 하게 됩니다. 전세권의 부담을 승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 고려 노벨화학에서 5천만 원을 싹 다 얘들도 다 못 받아가겠네. 지금 이 4,100만 원, 4,200만 원이 낙찰이 된다 그러면 이 임차인은 가져갈 게 한 푼도 없으니까 배당에서 완전히 배제가 한 푼도 못 받을 거고 이 5천만 원 전액을 낙찰자가 떠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결론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여기 보면 3차 경매에서 최저가가 5,200 정도일 때 6,300을 낸 어떤 사람이 낙찰을 받았어요. 근데 이 사람은 5,200 중에서 경매 비용을 제외하고 나면 아마 5천만 원 정도가
근저당권자, 경매 신청 채권자인 근저당권자에게 배당이 될 거예요. 나머지 1,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5천만 원의 전세금을 모조리 다 인수를 하게 돼요. 그러면 실제 이 감정가가 8,200짜리 부동산인데 아니, 잠깐만요. 6,300만 원에 낙찰받았으니까 300만 원의 경매 비용이라고 하면 5천만 원이 건재당권자한테 가고 그렇죠. 1,000만 원은 1,000만 원은 이제 후순위 임차인한테. 그 임차인에게 이제 가겠죠. 네. 그죠? 네. 임차인에게 갈 텐데 그래도 4천만 원이 남아요. 네. 그죠? 네, 그럼 결국은 이 사람은 어, 1억 300만 원 정도의 그렇죠. 이 물건을 사는 결과가 되니까 그렇죠. 뭐 감정가가 시세라고 보면 감정가 8,200만 원보다 2천만 원을 더 주고 사는 꼴이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잔금을 포기했겠죠. 잔금을 미납해가지고 이게 재경매가 이제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걸 잘못하면 이제 착각하기가 쉬워요. 똑같은 사람이니까 어떤 식으로 배당 요구를 했든 배당 요구를 하면은 전세권이든 임차권이든 다 소멸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전세권자로서의 배당 요구하고 그 다음에 임차인으로서의 배당 요구는 성격이 다르다. 배당 요구 신청서 작성할 때 내가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 신청한다라고 적어내면 되겠네요. 그러죠. 예. 근데 만약 이 사람이 나 전세권자요라고 하면서 배당 요구 신청했다 그러면 그렇죠. 자기는 이제 뭐 한 푼도 못 받고 그렇죠. 물러나야 되는 네. 임차인에서 대항력도 없고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 신청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적을 때 만약에 나 임차인이요라고 신청한 그 자격을 임차인이요라고 하면서 배당 요구 신청했는가 하고 전세권자요라고 배당 요구 신청했는 거에 따라 가지고 5천만 원을 받냐 못 받냐 이 갈림길에 있는 거야. 결론은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예, 배당 요구 신청할 때 글자 하나 잘못 적으면 곱세된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케이스가 2019 타경 10179 네. 그 물건번호 2번 경상북도 구미시 진평동에 있는 주공아파트. 주공아파트예요. 4월 23일에 경매가 돼요. 자, 여기는 감정가가 이제 1억 400만 원짜리인 아파트예요. 1억 400만 원짜리인 아파트인데 여기서도 이제 이해관계인들을 보면 2014년 8월 4일자로 전세권 등기가 되어져 있고 선순위죠. 네. 그리고 난 다음에 2019년 1월 23일로 이 전세권자가 강제 경매를 신청을 합니다. 네. 여기서 이제 전세권자가 강제 경매를 신청한다는 얘기는 별도로 판결을 받아서 경매를 신청했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우리가 보통 전세권에 기한 경매라고 그럴 것 같으면 이미 경매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세권자로서 경매를 붙일 수도 있는데 음. 임차인으로서 보증금 채권에 관한 판결을 받아서 경매를 붙인 거예요. 왜 이렇게 했을까? 번거롭게? 왜 이렇게 했냐면은 이 사람의 전세금이 얼마냐면 1억 3천입니다. 근데 감정가가 1억 400이에요. 그러니까 전세가가 그 시세를 뛰어넘어 버려. 그렇죠. 만약에 전세권자로서 임의경매를 신청했다면은 전세권은 무조건 소멸입니다. 우리 본당미녀님 이 네. 구미하고 관련 있는 이쪽에 좀 그런 여기 동네로 어딘지 알고 모르겠어요. 예? 진평동 처음 들어봐요. 그래요? 고향이 이 근처 아니었나요? 아니 왔는데 처음 들어보는 거 보니까 집값이 떨어지는 이유가 있네요. 제가 아. 모르는 동네. 외진네. 네. 그런가 봐요. 저는 모르겠어요. 이쪽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는 거 아닌가? 죄송해요. 방송 다 보이콧하고. 죄송해요. 진평도? 우리 말 조심해야 돼. 선거 며칠 안 남았는데. 구미가 지금 너무 경기가 안 좋아요. 그래서 이쪽 전체적으로 다 집값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네, 많이 떨어진 중이에요. 그게- 지하실로 들어가는 거. 우리 부모님들 살고 있잖아요. 부모님들 살고 있는데. 네,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요. 네. 이마트 있는데 혹시 아세요? 이마트. 어딘지 그러니까. 알겠네. 그게 그건 괜찮은데. 구미 국가산업단지. 이게 LG 디스플레이. 어딘지 알겠네. 이게 2019년도 11월 21일에 이제 물론 시작이 됐지만 감정은 언제냐면 감정 시기가 나오나요? 근데 여기가 주거용으로는 조금 애매하네요, 위치가. 가격 네. 시점 2019년 2월 달이네요. 2월 달에 감정을 했는데 어쨌든 그 전세 보증금은 전세권은 이게 1억 3천이에요. 근데 감정가는 1억 400이니까
이 사람이 1억 3천 주고 들어왔을 때는 최소한 1억 5천 정도는 이상 네. 가야 1억 3천 정도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최소한 한 어느 1억 5천짜리가 1억 4백까지 1억까지 떨어지면 많이 떨어진 거네. 그죠? 예, 엄청 떨어진 거죠. 그 공단 그쪽이 계속 공장이 빠지고 뭐 이러면서 네, 좀 구미가 힘들고. 아주 많이 네. 안 좋다는 얘기를 네. 들었는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지금 전세금이 그 시가를 초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권을 기초로 해서 저기 임의경매를 넣어버리면은 전세권이 소멸합니다. 이 돈 다 받아내지 못하고 전세금도 다 못 받고 뭐 한 7천 집을 비워줘야 되는 꼴이 돼요. 한 7천 정도에 낙찰된다 그러면 한 6천 정도 손해 보는 꼴이 되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은 뭐냐면은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서 강제 금매를 붙이는 거예요. 그럼 전세권은 살아있단 말이지. 그러면 이제 낙찰자가 낙찰을 받게 되면은 전세금의 부담을 인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바보 아닌다면 이거 낙찰받은 사람 누가 있겠냐 이거지. 나 같은 사람? 그렇죠. 자기가 좀 안다고 껍죽대다가 이 전세권 소멸하는 거네. 이 전세권자가 지금 경매를 넣었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금 반풍수 집안 망치는 거네. 최저가가 지금 얼마로 그럼 내가 지금 떨어졌냐면 반풍수라 이 말이야 지금. 최저가가 2,497만 원까지 떨어졌잖아. 그 전에 이러면서 이거 2,500만 원만 써놓으면은 아파트 하나가 떨어지네. 라고 생각을 하는 순간에 1억 400만 원짜리를 얼마 주고 사는 꼴이 되느냐면은 거의 한 1억 3천이나 1억 4천 주고 사는 꼴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다행히 아직까지 아무도 입찰을 안 했어요. 입찰할 수가 없지. 이건. 아니 반풍수가 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니 같은 사람이 세상에 많지가 않아. 나도 아직 안 들어갔잖아. 이게 근데 굿옥션이랑 뭐 다른 뭐 지지옥션이나 스피드옥션 이런 데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다 굿옥션처럼 이렇게 그 자체적으로 평가를 해주면 사람들이 이렇게 매수인 인수 뭐 인수됨 이렇게 계속 3번이나 인수돼 써놨거든요. 근데 원래 다른 물건들은 이제 선순위 전세권 찾는 사람들이 막 그것만 검색해서 조건으로 해서 보잖아요. 다른 건 다 말소 되는데 이것만 인수됨 이라고 있으니까 안 들어온 것 같은데 이렇게 말고 무료 사이트나 아니면 대법원 사이트 이런 거 보고 그렇지. 들어온 사람들은 그러니까 전세권자가 헷갈릴 수 있어요. 전세권자가 경매 신청했네. 전세권 소멸하네. 네, 헷갈릴 수 이거 내가 있어요. 돈 안 물어줘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충분히 있을 건데. 저도 보자마자 이거 소멸인데 했다가 어. 갑자기 강제 경매 하면서 뭐지 이렇게 헷갈렸거든요. 저도 헷갈렸거든요.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꼭 주의를 해야 될 것은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는 건지 아니면 전세권자가 별도 채권을 가지고 강제 경매를 집어넣는 건지 와, 이건 어렵다. 이거를 구별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세권자가 경매를 신청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는지 선순위 전세권이 있을 때 혹은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안 하고 임차인으로서 배당 요구를 했는지 이거를 이제 구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잘못하면 입찰 보증금 떼이거나 이거 잔금 내는 순간에 이거 돈 떠안는 거예요. 1억 3천을. 뭐 일부는 이렇게 배당 받아간다 그러면 나머지 금액 한 1억 이상을 갖다가 이제 평생 이제 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얘가 이제 돈 안 준다고 내 집에다가 강제 경매 넣을 수 있어. 그래 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배당 요구일이 이 물건에서는 의미가 있나요? 여기서는 이 물건에서는 이 지금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를 안 했잖아요. 이거는 뭘 봐야 되냐면 이게 관련 사건 그래가지고 김천지원 2017 가단 35294 이걸 봐야 돼요. 제가 들어가서 확인해 봤거든요. 김천지원 들어가서 확인했더니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이에요. 당연히 승소 판결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 김동균 씨라는 사람 전세 금액도 1억 3천이고 여기에 청구 금액도 1억 3천이에요. 그래서 이거 전세금 이거 전세권의 기회가 경매 신청했구나라고 생각하는 순간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이거는 이 사람은 전세권자이기도 하면서 이 전세권을 그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가지고 그 판결문 가지고 강제 경매로 들어온 거예요. 예. 그래서 전세권에 기한 임의 경매가 아니고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에 승소해가지고 강제 경매 들어온 사건이니까. 그러면 여기 전입일 확정일 배당 요구일 이게 사실 이 사람은 지금 그쵸. 전입이 안 돼 있어요. 따로 의미가 없는 거죠. 없는 거예요. 예. 없는 거예요, 이 사람. 그리고 이제 경매 신청 채권자는 배당 요구가 필요 없습니다. 경매 신청을 한 채권자이기 때문에 이미 자기 채권을 행사를 해서 배당 요구가 꼭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이제 그냥 보증금 반환 판결에 기초해가지고 경매를 신청했고,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이게 이 사람도 지금 어쩔 수 없이 전세권자도 어쩔 수 없이 이런 수단을 취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일종의 이제 함정 같은 것이 파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이걸 결국은 이 사람도 이제 몇 번 이제 입찰 보증금 날리면 입찰 보증금 날리는 사람들이 생기고 하면 결국 이제 뭐 이대로 계속 끌고 갈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근데 이게 계속 떨어져서 뭐 6차, 7차 가면 어떻게 되나? 유찰이 돼서? 네. 그러니까 누군가가 100만 원에 사가지고 모르고 이제 아이 좋다고 잔금 다 넣어버리는 순간 1억 3천을 또 알아야 되는 거지. 계속 만약에 계속 이게 안 되면 자기는 계속 살고 있고 그냥 경매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나요? 몇 차까지? 몇 번 그런 거 경매 비용이 나올 때까지. 경매 비용 밑으로 이제 최저가가 떨어지면 이제 무익료가 되겠죠. 거기까지는 생각해 본 적 없네요. 저 궁금한 게 네. 여기 모르고 이렇게 낙찰했다가 미납인 사람들 있잖아요. 네. 그런 사람들한테는 뭐 법원에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본인이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미납을 하게 되고. 그렇진 않고 네. 일단은 대부분은 네. 낙찰을 받고 난 다음에 관련 서류를 이렇게 열람을 할 자격이 생겨요. 네. 관련 서류 열람하거나 하다 보면 이제 관련 서류 열람도 하고 그쪽 상대방하고 이제 이렇게 또 미팅도 하지 않습니까? 잔금 납부하기 전에. 네. 그럼 그쪽에서 이제 가르쳐 줄 수도 있는 거죠. 너 이거 돈 다 내야 된다. 라든지 뭐 이렇게. 그런 걸 전혀 몰라서 낙찰을 받은 사람일 텐데 미납을 했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알게 됐을까 싶어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걸 모르고 낙찰 받았을 것 같거든요. 이제 낙찰 받고는 이제 나중에 알게 되는 거죠. 정신 차리게 되는 거. 수업료를 내야지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행하는 이제, 과정에서 알게 되는 거군요. 이게 또는 그렇게 해가지고 정말 납부해버리면 네. 납부해버리면 이게 이제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넘어가 버리고 이제 그 사람한테 네. 평생 이제 쫓겨다니는 거죠, 이제. 그런 사건도 봤어요. 납부를 해버려가지고, 이제 전화가 한 통 왔었어. 아버지가 이제 80 노인인데, 떠안아야 되는 거야. 건물 보증금이야. 그러니까 사다고 건물만 매각해서 낙찰을 받고, 그 건물 보증금 낙찰을 받고, 임차인이 있었던 거야. 그 사람이 이제 보증금 돌려달라고 이제 그 아버지한테 경매를 신청했고, 그 아버지 집이 경매로 날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경매가 진행되는 도중에 나한테 전화 온 거야. 이거 아이고야. 배당을 갖다가 어떻게 좀, 이렇게 늦추거나, 채권자가 이렇게, 사실은 이렇다라고 좀, 방법이 없냐라고 그러는데, 그 사람은 그 판결문 가지고 그 집에 경매를 넣은 거야. 내가 판결을 뒤집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미 사건은 2년 전에 돈을 물어줘야 되는 사건에, 그걸 사가지고 잔금을 넣고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가지고 보증금 반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쫓기다가 그 사람이 도로 이제 이 집에다가, 자기 집에다가 경매를 넣어버린 거지. 그런 사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보증금 잔금을 납부를 안 했으니까 이제 이걸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는 건데, 실제로 납부해버린 사건들은 어떻게 됐는지 모르는 거죠, 이제. 그렇게 나중에 흘러가지고 이제 뒷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런 사건도 있더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아까 2017 타격 1355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낙찰받은 6,300으로 낙찰받은 이 사람은 입찰 보증금으로 520만 원 날릴 것인지 아니면은 한 2천만 원 이상 더 주고 비싸게 살 건지를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근데 저 같으면 모르고 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잔금도 넣었을 것 같을 확률이 좀 그러면 이제 높거든요. 2천만 원 네. 손해보고. 모르고 그냥 그렇게 2천만 원 더 비싸게 할 주고 것 사는 거지, 이제. 네, 할 것 같아요. 이렇게 낙찰까지 받을 정도면. 자, 정리 한번 해주시죠, 간단하게. 임차권하고 정리. 전세권. 네. 동일인이 네. 전세권자의 지위와 주택 임차인의 지위를 같이 가질 수 있다. 근데 그 주택이 경매로 나왔을 때 전세권자로서의 배당 요구하고 임차인으로서의 배당 요구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임차인으로서의 배당 요구만 있다면 전세권은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 이게 오늘의 주제입니다. 오케이. 자, 163번째 전세권과 약권. 뭐 30분 시간 지났네요. 한 20분 하고 말라 그랬는데, 네, 우리 깔끔하게 정리해 주셨네요. 자, 우리 언제 다시 만날지 몰라요. 네. 코로나가 끝난 뒤에 만날지. 저희 다른 또 방법이 있으니까. 네. 우리가 지금 생각해내는 방법이 있어요. 예. 다자간 통화로, 그룹콜. 그룹콜로 해서, 영어로 하면 그룹콜. 그룹콜로 해서, 우리 그룹콜 할 때 한번, 화상 뭐 이런 것도. 화상하지 말고, 화상도 괜찮은데, 화상 말고, 이 그룹콜 신청했더니, 5명이서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음질도 괜찮더라고요. 음질이 아주 좋았어요. 예, 그냥 서로 자기 통화하는 그 음질끼리 5개가 모이니까 이렇게 마이크라는 것보다 훨씬 좋더라고요. 그룹콜 어때요? 우리 저 시간 약속을 정해가지고 그룹콜 해가지고 한 주제에 대해서 이제 이게 방송을 근데 해서 제가 뭐 딱히 할 역할이 없어서. 있는 거 그 그냥 자체로 인사만 해도 되나요? 있는 거 그 자체로 형광등 아우라 형광등 100개 아우라 하니까 미녀인데 미녀. 그럼 자 있는 그 자체로 아주 중요한 분입니다. 네 소중하고요. 자 163번째 방송 다음 시간에는 우리 그룹콜에서 만나는 걸로 이 사회적 거리를 실천하면서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